뉴스인 세 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평해튼에 산다는 특권층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서 이 달러 경제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평해튼이 존재할 수 있다는데, 이 달러 경제가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저는 이 평해튼의 특권층이 과연 김정은 체제, 이 특권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김정은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될까? 아니면 이 체제를 바꿀, 이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북한 출신, 본인도 이런 특권층의 삶을 누렸었다고 합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역시 북한 출신인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해튼이라고 하는, 전에도 그런 말을 좀 들어봤었죠. 평양 플러스 맨하튼.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근에 나온 말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기사 나온 내용은 이제 그 7차 당대에 맞으면서 외국 기자들을 한 130명 초청을 했죠. 그 사람들이 가서 평양에서 직접 보고 느낀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 알리면서 전해지게 됐는데요. 그 평해튼이라고 하면 뭐 평양의 맨해튼이다 해서 이제 평해튼이라고 합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뭐 창광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노릉당 중앙에 총사가 있죠. 창광거리요. 예, 창광거리 북한의 가장 중심거리고요.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장 북한에서 잘 사는 부호들 그리고 돈주라고 하죠. 그런 돈주요? 사람, 돈주. 그러니까 돈을 많이 굴리면서 이제 사채 비슷하게 주민들한테 구워주고 이제 거리를 이제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생활상들이 알려져서 지금 뭐 커피 한 잔에도 우리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뭐 4달러에서 한 9달러까지 8달러 이렇게 한다고 하고 뭐 아이스 모카 커피는 9달러 한답니다. 9달러, 9달러. 9달러죠. 만 원 좀 하는 거군요. 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주고 커피 사 먹는다는 거 이제 북한에도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부호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돈 주라는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돈이 생기고 어디서 돈을 번 사람들인 겁니까? 이 돈주라는 말이 생긴 것은 북한의 경제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오고 그러면서 시장이 자생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때로부터 지금 한 20년이 흘렀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장사도 많이 해왔고 20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못 번 사람 못 벌어서 지금 뭐 이렇게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래서 정말 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돈을 많이 번 돈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주머니에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돈주라는 말은 사실은 평양의 돈주하고 지방의 돈주하고 지방이라도 또 뭐 한경동가 양강동가 자강동가 아니면 강원동가 항해남북동가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 수준이. 그래서 돈주에서도 평양 사람들 돈주가 돈이 제일 많죠. 그럼 이 돈이 외화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화라는 것은 북한이 원래는 북한 내에서 외화 자체가 개인이 유통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볼 때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외화가 날 데가 없죠, 북한은. 예. 일을 하면 뭐 내화로 주니까 외화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리고 남한처럼 뭐 교환을 해서 내가 북한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화라는 것은 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많죠, 사실은. 그럼 밖에서 들어가는 게 우선 우리 탈북민들 통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 친척 방문 나갔던 사람들이 중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뭐 일본에 옛날에는 저청년에 있던 사람들인데 요즘은 일본에서 들어가는 게 없고 미국에서 뭐 이렇게 송금이 오는 것 기타 등등. 그다음에 또 여기 지금 인력 송출된 나간 사람들 북한의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 통해 들어가는 거 그다음 러시아 벌목공 밖에 나갔던 사람 그다음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 다 밖에 나갔는데 왜 외부에서 이렇게 달러가 들어오는데 그 달러가 시중에서 유통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돈을 벌면 그 돈이 바로 외화로 전환이 돼서 주머니에 돈을 외화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당 간부들이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 간부들은 외화를 어떻게 버느냐? 불법적으로 버는 것도 있죠. 아편을 뭐 중국에다 팔거나 히토르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택 건설을 하거나 북한 내에서도 돈을 벌죠. 외화벌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버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돈이 돈을 낳는다고 또 내부에서도 그 돈을 다
다른 돈주 있잖아요. 평범한 돈주한테 돈을 예금시켜 놓고 이자를 받고 예. 그러다가 돈이 자꾸 불어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간부 돈주가 있고 평범한 백성의 돈주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외화를 팡팡 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님도 평야에서 그런 그 호화 생활을 좀 하셨다고 저희가 그 제작진한테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그 어디서 돈을 그렇게 그때는 받으셨습니까? 저는 뭐 이제 제가 일하던 직장 예. 대보험 천국이라고 혁명자금 보러 드리고 외화벌이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네. 북한에서도 뭐 외화를 가장 많이 버는 그런 기관 중에 이제 하나였죠. 뭐 제가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았다기보다는 이제 예. 제가 일하던 환경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그다음에 운행에서 일하면서 또 돈 많은 사람들 또 돈 빌려가고 이제 호화 생활 하는 걸 저도 좀 키우기도 했고 이제 목격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우리도 사실 호텔에 가서 식사 매일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은 예. 사실 뭐 옷차림 보면은 그렇게 잘 입고 다니지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쓰레박 막 끌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 근데 호텔에 거의 매일 저녁 이제 가서 식사를 하고 지금 알려진 게 스테이크 가격이 예, 예. 뉴욕의 가격보다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뉴욕에서 최고급 스테이크 1인분이 39달러인가 9불인가 한다는데 예, 평양에서는 뭐 한 50불 거의 된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최고위층, 부유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태리 피자 가게,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커피가 뭐 4불에서 8불, 9불 한다니까. 예. 일반인 사무원의 월급을 보면은 한 3천 원 정도. 뭐 물론 이제 넘나지가 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3, 4천 원이라고 봐도 그게 이제 0.4, 5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을 커피 한 잔으로 다 먹어 마셔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뭐 일반인들은 사실 고급 호텔, 양각도 호텔이나 고려 호텔 이런 데 들어가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평양 주민들도 그런가요? 주민들도 호텔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거기 경비 다 서고 예. 그다음에 무슨 일이 없으면은 가볼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양아래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왜 평양은 다 잘 살고 그래도 특권층들만 사는 곳이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평양에도 못 사는 그 주민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다수가 90% 이상이 이제 어렵게 산다고 봐야죠. 물론 다른 지방 도시나 이제 지방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평양시에서 또 1% 또는 한 5% 내에 드는 사람들하고의 예. 삶과 네. 그리고 일반인들하고의 삶이 또 하늘 땅 차이죠. 예. 평양시 인구가 뭐 도심 중심으로는 한 200만 정도 되고 이제 주변까지 하면 한 3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핵심 계층 이런 뭐 노동당 간부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외화벌이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 살고 하는데 뭐 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아주 비싼 그런 차도 이제 몇 대씩 눈에 띄고 그다음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돈을 많이 만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만지면 또 쓰기도 하겠죠. 예. 그 돈 너무 만져갖고 달러 뭐 돈 같지 않게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는. 뭐 매일과 같이 호텔에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뭐 창광원 지금 나왔지만 창광원에 가서 외화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외화 목욕, 외화 무슨 수영, 그다음에 사우나, 그다음에 식당까지 외화 식당. 예. 원래 외국인들을 목표로 해서 그 만들어진 거예요. 호텔도 그렇고 외화 식당 상점도. 그러니까 외국인용 쇼윈도 같은 거군요, 거기가. 외국인들에게서 외국인들 북한 원화를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쓸 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거기입니까? 여기가 그 창광이라는 데입니까? 지금 이게 아마 지금 새로 건설한 그런 식당 같아요. 종합 무슨 서비스 센터 예. 같은데 아마 이건 네. 새로 이전에도 뭐 저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일식집 그리고 또 스테이크, 소고기, 소불고기 하는 그런 집들이 있었죠. 굉장히 비싸요. 외화로 이제 봤는데 근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내부 수요층이 있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지금은 내국인들을 목표로 달러를 이제 벌기 위해서 이렇게 예. 많은 서비스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그 뉴스인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질문, 세 개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1년치 월급을 커피 한 잔 값인데 그걸 그 커피 한 잔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 체제가 북한의 지금 경제 체제가 이게 뭐 사회주의입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념은 사회주의죠. 예. 이념은 사회주의고 실제 놓고 보면 시장에서 사경제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또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회주의 경제는 거죠. 붕괴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획 경제.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가되 예. 경제 경제 체제는 어떻게 가져가는데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가냐,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북한은 계획 경제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 그런데 그 계획 경제가 점점 축소가 되고 침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을 통한 이걸 그냥 표현하자면 시장 경제라고 말하기는 조금 지금 어렵고 왜 생산 수단을 개인들이 소유하게끔 국가가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시장 경제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일단은 사경제라고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경제가 국가 경제보다 상당히 커졌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게 남한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우린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인 노동자들은 직장에 나가봐야 이제처럼 3,000원, 북한 돈으로 3,000원이라는 게 뭐 0.45불 정도 되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쌀값이 지금 5,100원인데요. 뭐 쌀 1kg도 못 사죠.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경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경제 활동을 통해서 북한의 전 국민이 먹고 산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사경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뭐 외화벌이와 광일련도 없고 그런 공무원들이 예컨대 있다 치면 사람들은 월급으로 쌀도 못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선 북한에서 장사를 안 한다. 예. 이렇게 말하면 간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돈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못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예. 온 가족이 다 장애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족 중에서 누구든 이 장애자를 내놓고 나머지는 다 시장에 나가서 벌어야지만이 먹고 살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간부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지는 않죠. 예. 그러나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예. 뇌물, 요즘 뇌물도 많죠. 뇌물, 그다음에 또 장사를 하죠. 제가 있을 때 90년대만 해도 간부들이 더 큰 장사를 해요. 그때 제가 이제 평양시구 주변에서 살았는데 외화벌이 그때 90년대 경제난이 오면서 외화벌이 엄청 했었어요. 모든 기업이 외화벌이 하라니까 그 외화벌이 다 불법 외화벌이를 했거든요. 그러면 보위부 간부들 여기만 국정원 사람들이죠. 안전은 여기만 경찰이죠. 당일권, 검찰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편 장사였어요. 히토리 장사. 예. 순전히 이런 것만 하니까 큰 돈이 되는 장사만 해서 돈을 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요거 조금씩 돈이 되는 그런 장사가 아니라 예.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예금도 장사죠. 이자를 받으니까 가서 예. 놓고 이자를 받고 그다음에 또 물건 같은 경우도 내가 파는 게 아니라 친척을 동원해서 팔고 다른 사람 동원해서 팔고 직접 나서지 않지만 누구나 다 장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국 마지막 질문으로 귀결되는데요. 자 이런 그 돈주들 그리고 예, 뭐 자본주의 체제 장사가 아니고선 돌아갈 수가 없게 된 이 특히 여기에 수혜자들 그 돈주라는 사람 평해튼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체제 지금 자기들은 좋으니까 호의호식하니까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쨌건 자본주의 체제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체제가 바뀌는 데 있어서 어떤 동인이 될 것인가 양쪽 가능성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큰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두 가지 영향을 다 미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이제 모든 현상은 절대적인 거는 없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이제 양면의 동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을 수호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측면은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체제가 변하면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북한 지금 체제에 우리 2002년에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크게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노동당 간부들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노동당 간부라고 해서 그 생활비를 높이 책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탄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높이 책정해 줬는데 자기들이 그 이제 국가에서 주는 배급으로 국가에서 주는 공급으로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보다는 좁다는 거죠. 그래서 그 7.1 개선 조치를 조항하는 그런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잘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현이. 그다음에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또 시장의 최대의 수혜자라는 거죠. 옛날에는 국가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 스시, 사시미 뭐 이런 배달 다 가능하고요. 장마당에서 배달도 다 됩니까? 배달 다 되죠. 그 퀵서비스 배달 퀵서비스. 이거 다 됩니다. 옛날에는 뭐 행상에서 두부 정도, 그다음에 뭐 음식 그냥 기초적인 음식들 계란 같은 거 행상을 통해서 이제 집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해서 다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곳곳에 평양시 중심 지역에 마사지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가서 이제 그 마사지 받으면서 피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냐면 물론 자본주의 시장 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낮에는 사회주의하고 밤에는 자본주의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에 그 수혜자가 되는 거죠. 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이 그 사경제 규모가 축소되거나 줄어들면은 자기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공급 그리고 이제 상품의 질 이런 것들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이제 활성화되고 자기들이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 많은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돈주나 이게 간부나 이게 또 국가 경제나 공생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개인이 주머니에서 지금 외화를 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전자결제 카드까지 만들어 놓고 주머니 돈을 어떻게 하면 국가의 운행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렇게 하고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개인은 가서 돈을 붕탕붕탕 써서 좋아. 그러면서 또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아. 사경제라는 게 있으니까. 국가는 또 개인 주머니 돈을 국가로 끌어들여서 좋아. 또 개인 시장에서 국가 납부를 세금을 매겨서 국가 경제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좋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제 그 서로 공생을 하기가 국가나 개인이나 부자나 뭐 평범한 사람이 다 공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커지면서 사경제가 커지고 이 사경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국가 경제에 점점 침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인식,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대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욕구라는 거는 1차적, 2차적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사회 체제를 바꾸고 경제 체제를 바뀌고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동인으로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그 인식, 그 전망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은 그 평양에서 그 누리셨던 그 일부 특권층의 생활하고 평면적으로 그냥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서 월급 받으시면서 한 생활하고 어느 쪽이 그냥 절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생활 수준이. 특권 의식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의 질이나 상품의 질 이런 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훨씬 더 유족하고 좋은 상품을 쓰고 삽니다. 하지만 특권 의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에서 지금 1% 사람들이 훨씬 더 특권과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산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시간 쪼개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